예, 오늘 보면요. 오늘 학급 경영 행복한 교사 되기 레시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요것 때문에 가려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됐죠?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티타임은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여유롭게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고자 진행되고 있는 교육 라이브 방송입니다. 오늘 담임 선생님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좀 티타임을 처음 경험해 보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교사분들께서 정말 여유롭고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저도 티를 좀 준비했어요. 예, 티도 좀 마시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손지선 선생님께서 학급 경영 토대 세우기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아마 손지선 선생님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학급 경영에서는 정말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진짜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어렵게 좀 모셔봤는데요. 저서로는 온오프를 어우르는 맞아. 온오프를 아우르는 학급 경영 B2Z 이런 책도 쓰시고 아주 훌륭하신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열심히 참여해주신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오늘 좀 늦게 좀 오시기도 하셨고,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것들을 좀 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 설문조사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학급 경영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세요? 아니면 오늘 어떤 것들을 좀 배우고 싶으신가요? 라는 것들을 좀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상담하는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다. 아니면 또 학생부를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그 문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그 책들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네. 오늘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는 이런 책들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네. 자, 어떤 책들이냐면은, 자, 이런 책들입니다. 학생부 바이블,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학과 바이블, 이런 책들이에요. 김순주님 안 갖고 계세요? 김순주님 하나 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인사 나눠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었는데, 요거 학생부 바이블 한번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정말 그 학생부 기재하실 때 정말 마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도 제가 또 보내드릴 거니까요. 다음에도 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요. 또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이라는 책도 있어요. 이 책은 직업과 학과를 연결해서 이 직업은 이런 건데 이 직업을 가지려면 이런 학과를 가야 되고 이런 학과를 가려면 너네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돼 라는 거를 계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학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보내드리려는데 와 박수미 TT님 축하 메시지 박수미 TT님 나만의 진로 가이드북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계열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 말씀해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학과 바이블 이게 좀 상담할 때 좋더라고요. 이 학과 한 400여 개의 학과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 학과에 대해서 너가 어떤 학과 원해? 그 학과 지금 찾아보자. 라고 해서 학과를 딱 펼치면은 그 학과가 뭐 하는 건지, 개설대학은 어디가 있는지, 관련 학과, 추천 도서, 진출 직업, 그리고 학교 생활 꿀팁까지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상담하실 때 많이 유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열심히 참여해 주신 분께 하나 드릴 거고, 그리고 혹시 여기 그 예체능 그 선생님 계십니까? 그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 중에 한 분. 미술 선생님이세요? 미쌤? 제가 이거 교과 세트 기재예시문, 기재예시 바이블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안 가져왔네요. 그거에 생활교양, 여기 있네요. 요거 생활교양 교과군이 아니라 체육예술 교과군만 딱 나와 있는, 교과 세트 탐구 주제들을 모아놓은 책이랑 기재 예시들이 적혀 있는 책이에요. 요거 미쌤한테 하나 보내드릴게요. 요거 굉장히 아마 미술 선생님이라서 유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있어요. 자꾸 뭐 갖다 주시는데. 생활교양 교과군이라서, 뭐, 한문 선생님이나,
기술과정 선생님, 중국어 선생님, 지식, 재산, 뭐 진로와 직업, 철학, 또 기술과정 선생님, 기가 선생님 계십니까? 아, 네. 이재영 TT님, 요거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요거 교과서 때 탐구 주제 다 모아놨거든요. 예, 기가 선생님, 이재영 TT님, 나중에 하나 나중에 제가 말씀해 달라고 할 때 잘 기억해 두세요. 내가 뭐 받았다. 네, 라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손지선 선생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우리 TT님들 기대되십니까? 기대되십니까? 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손지선 선생님을 영접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손지선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손지선인데, 제가 오늘 좀 머리 힘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또 우리가 피곤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머리 힘을 주고 왔는데, 또 솔직한 반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제가 머리 힘을 좀 주고 왔죠. 예, 우리가 온라인 수업 기간에 아이들 만날 때 지겨워요. 그래서 저는 제 얼굴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 편인데, 이거 제 얼굴 맞지만 필터를 입힌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애들한테 선생님 오늘 머리 힘주고 왔다. 너희들 잘 보이려고 오늘 미용실 갔다 왔어. 이런 식으로 약간 재미의 요소를 붙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스냅 카메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주 사용하기 쉽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수업에 제 연수에 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사용해 봤고요. 저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정말 짧고 굵게 선생님들과 함께 학급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제 화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처럼 이렇게 피곤한 시간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금 거의 80분 가까이 들어와 계시는데 저는 사실 평일에 연수 들으라 그러면 안 들을 것 같아요. 힘들어가지고 3월이잖아요. 지금 두째 주밖에 안 됐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신 선생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마음이 간절하다. 또 고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시간이라는 좀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원 포인트 레슨처럼 탁탁탁 포인트 잡아서 진행해 볼 거고요. 여기 보시는 지금 제 강의 원고는 구글 슬라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원고 주소를 제가 채팅창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중에라도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지금도 같이 와야 많이 들어오시네요. 네, 그래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받은 대로 저는 교사가 진짜 궁금해하는 온라인 수업 그리고 온오프를 아우르는 학급경영 B2G라는 책을 썼고요. 뭐 유튜브 손쌤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0년 넘게 1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제 수업 카페도 있는데 요즘에 최근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네이버 블로그래요. MZ 세대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다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블로그를 다시 살려가지고 열심히 자료를 올리고 있는데 뭐 파워블로거가 목표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많은 선생님들께서 찾아주셔가지고 오늘도 뭐 거의 2,000분 정도 오셨고 그러니까 계약하기 직전에는 막 10,000명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 파워블로거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께서 같이 와주셔서 제가 경험한 것들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뭐 조만간에 회장 선거 하죠? 했나요 이미? 회장 선거 같은 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이렇게 회장 선거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자료들 제가 엄청 모아놨습니다. 제가 그 병이 있어요. 기록병이라고 심각한 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이렇게 뭐 회장 선거 사례, 그 다음에 좋은 멘트, 리더의 자질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좋죠. 그 다음에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급 정부회장이 가산점을 받아요. 이 가산점이 얼마나 큰 점수인지 알려주고서 대충 하지 마라. 좋은 영상, 실제로 쓸 수 있는 투표 양식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제가 올려놨고, 선생님들이 또 회장 선거하시면서 고민이 되는 일들이 있죠. 뭐 회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이 없다면, 또 회장하고 싶다는 아이가 별로야, 이런 애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좋은 자료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다 있었는데 제 카페는 회원 가입을 해야지만 검색이 되는 이상한 설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회원 가입을 뭐 독려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모든 자료를 다 열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귀찮지만 선생님들을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로 제 10년 자료를 그때그때 선생님들이 요청하시거나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빨리 찾아요 그러는데 빨리 찾는 게 아니고 자료를 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벌써 연수 준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자료를 제가 퍼오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한 분이 마이크가 켜져 있네요. 제가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포인트 별로 갈 텐데, 첫 번째 포인트는 상처받지 않는 담임은 없다입니다. 담임하면서 상처 안 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아직 미성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진심을 알아주지도 않고, 알아주는 애 있으면 걔는 천사고, 그런 애들 한 반에 한 두 명 있으면 걔네들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들이죠. 거의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는 담임은 없다. 제가 제 뭐 라떼 얘기인데 신규 때 뭐 교실에 불 두 번 나고 뭐 2년 차 때, 3년 차 때, 4년 차 때, 3년 차 때는 여학생들 왕따 사건이 있었고 4년 차 때는 제가 여학생들한테 왕따를 당해요. 담임이. 5년 차 때도 뭐 가출 3인방, 6년 차 때 경계성 기능 장애 학생, 그다음에 또 왕따는 거의 매년 있었어요. 자해하는 애, 뭐 자살하겠다고 하는 애, 늘 이런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사라고 여기 오늘 말을 하지만 저라고 뭐 아이들이 특별하겠어요? 누구든지 다 만나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다 만납니다. 그래서 뭐 대동소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이 완성돼 있지 않는 아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휙 변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교사가 가지는 직업적인 장점, 매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잠깐만 볼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즘 아이들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간단한 거. 그래서 아이들 수업하실 때 좋은 활동 중에 하나가 초성 퀴즈입니다. 저는 영어과인데 영어 단어 같은 거 가르치실 때 아이들에게 단어 뜻을 쓰라고 하는 것보다 초성으로 이렇게 적어주고 그걸 가지고 추측하라고 하면은 훨씬 참여율이 높습니다. 초성 퀴즈는 간단하니까 애들이 심리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잘합니다. 제일 중요하죠. 재미없는 거는 거의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지하잖아요. 이게 오늘 유튜브에 나중에 송출이 된다 그래서 어휘 사정을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진지충이 많아요. 애들은 진지충을 극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 아이들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진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에게 어떻게 재미를 줄 것인가 이게 요소인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은 자기가 직접 참여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그리고 성장할 때 재미를 느낍니다. 물론 그걸 가지고 이 재미를 어떻게 느끼게 하고 참여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담임이 좀 머리를 쓰긴 써야 돼요.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나중에 뭐 또 제 다른 연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3분의 1 이상의 아이들이 정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이 있어요. 3분의 1. 두 번째, 인터넷 중독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죠?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재밌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의 우울증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좀 내려갔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너무 끝까지 올라와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었대요. 코로나로 학교를 안 가니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내려왔대요. 나머지 지역은 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 굉장히 우울합니다. 이거 기본 팩트예요. 3분의 1 이상, 30명이면 10명 이상. 그래서 우리가 상대하는 아이들 중에 한 반에 3분의 1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은 좀 애들이 까칠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애들을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나는 모든 아이들이 내가 한마디 했을 때 막 환하게 웃으면서 아 선생님 그 말이 정답이죠. 선생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라고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아이들의 날선 반응에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하기를 3분의 1은 까칠하다. 어, 우울증은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덤비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뭐 선생님이 뭐 청소 시간에 이제 청소 지도하는데 애가 그러죠. 선생님은 왜 청소 안 하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같이 하면 돼요. 응, 알아서 할게. 빗자루 들고 쓸면 돼요. 예, 예. 저기 인터넷 중독은 보통 집에서 게임을 많이 하고 오기 때문에 잠을 많이 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업 시간에 자면 일단은 두면 돼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두면 되는데 ADHD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선생님을 힘들게 합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예, 예. 그래서 ADHD는 선생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좀 티가 나요. 그리고 물건 잘 잃어버리고 잘 못 듣고 생각나면 바로 행동하고 뭐에 하나 빠지면 아주 집중력을 발휘해서 계속합니다. 미국의 수영 영웅 마이클 펠프스 있죠? 그 사람이 고도의 ADHD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밥 먹고 수영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DHD 아이들은 상처가 많아요. 나댄다고 애들이 욕하지. 그래서 어, 자기가 욕먹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인터넷으로 빠져들어서 인터넷 중독은 우울증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울증까지 해서 ADHD는 3종 세트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또 우리 아이들 뭐 반항하는 애도 많고요. 분노 조절 장애도 많고요. 요즘에 자해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자해해가지고 SNS에 올려서 우리 이렇게 멋있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는 아이들이 있는데 계절 상관없이 긴 팔에 이렇게 팔토시 같은 거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자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살도 많이 하죠.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인 국가이기 때문에 학생 자살률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그 까칠한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뭐 관심 끌기, 힘의 과시, 안갚음, 실패 회피 이런 것들이 뭐 끼어들기, 떠들기, 따지기, 방해하기, 잠자기, 땡땡, 끼떠, 따, 빵, 잠땡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관심 끊는 애들 있죠. 말 자꾸 끊는 애들 이런 애들은 관심을 주면 되고 힘을 쓰고 싶어 하는 애들은 힘을 주면 돼요. 안갚음 하는 애들은 이제 그럴 필요 없어. 선생님한테 나 너랑 그 대립각 세울 사람이 아니야. 선생님한테는 잘 보여야지 이러면서 설득을 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애들이 무기력한 애들입니다. 무기력한 애들.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그 심리학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뜻은 자기가 용변을 보러 가야 되는데 아무 움직일 힘이 없어서 그냥 용변을 그 자리에서 보는 게 그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기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정도 무기력한 애들은 없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이 되죠, 사실. 너무 관심이 없구나.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관심 많은 부모가 좋으세요? 아니면 관심이 없는 부모가 좋으세요? 답이 너무 답정론가요? 어떤 부모님들이 더 좋으세요? 적당한. 예. 저는 분명 A와 B를 제시했는데 C를 제시하는 센스. 둘 다 싫어요. 관심 없는 부모. 둘 다 싫어요. 어떻게 말을 이어갈지 모르겠네요, 갑자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많은 부모가 더 좋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채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끌어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조심해서 대하긴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민원과 고소 요즘 엄청나죠.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2020년, 2021년에 어마어마한 숫자 선생님들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뭐 2019년 같은 경우에 2019년 같은 경우는 2,200명, 2020년 같은 경우에는 800명 정도 고소를 당했는데 그 중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1.8%입니다. 나머지 다 유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많이 고소를 당하고 있고 한번 그 고소를 당하면 몇 달 동안 법원에 이제 다니면서 소장도 써야 되고 변호사랑도 얘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그 교육자로서의 멘탈이 더 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부터 지금 굉장히 민원과 고소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학교로 올라오지 않을까, 중고등학교로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민주적이에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시죠. 너가 뭐 하고 싶니? 좋아, 그거 해. 라고 해서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또 아이들이 집에서 당연히 이런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거침없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때 소리를 내는 것도 거침이 없고 그래서 상당히 대화할 때 조심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전 이제 중학교에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중학교 되면 아이들이 변하죠. 사춘기가 오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당황해요. 우리 아이를 내가 평생 키웠는데 어느 순간 모르는 애가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랄까 수용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를 키웠는데 애가 변하니까 애를 잡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막 안 하던 그 단속을 하시거든요. 아이들이 튕겨내죠. 이제까지 안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요 시기가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우리 애를 모르는 아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부모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담임 선생님이 전문성, 우리는 항상 이 시기 아이들을 봅니다. 저는 중학교에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사춘기가 오냐 온 상태냐 간 상태냐를 보면 애들이 이제 다 보이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쉬워하는 것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해결해주면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는 담임 또는 교사를 부모들이 당연히 고맙게 생각하고 함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의 가치는 본인이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교사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 그죠? 권력과 권위 차이 아십니까? 권력은 내 자리가 나한테 주는 힘이에요.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 당선인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제부터 국가가 부여한 그 권력을 사용해서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의 임기를 예, 보내게 됩니다. 권력. 근데 5년이 지나면 다시 자연인이 되죠. 네. 근데 교사는 권력이 없어요. 우리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권위는 내 자리가 주는 힘이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 학생, 학부모, 동료들이 나에게 부여하는 힘이에요.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권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인정해주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줄 때 선생님 뭔가 다른데? 선생님 좀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학부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소통이 해결책입니다. 몬스터 페런트라는 거는 제가 뭐 민원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고소당하는 교사들이 늘었다. 무죄 판결은 1%. 네, 이거는 이제 그 교권, 네, 그 보호 업무를 하시는 교사 노조의 왕건한 선생님 자료 중에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힘들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너무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 시간에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선생님들은 얼마든지 앞으로도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잘 보내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요.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은 책들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책들이 있다면 나중에 그 제 슬라이드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뭐 제 책도 한 권 있고요. 한 권 있고 나머지 책들은 다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책들입니다. 자, 이제 반을 만들러 가야 돼요. 사실 3월달 벌써 둘째 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조금 서로 말도 하고 약간 분위기가 지난주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사실 그 아직 분위기가 확실하게 반의 문화가 생기지 않았을 때 담임이 어떻게 학급 분위기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 주도권을 잡고 진행하는 따라서 담임이 그렸던 그 학급의 문화를 학급의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애들한테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중요한 기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가 적어요. 선생님은 하나고 애들은 20명 이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는 늘 지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늘 힘이 넘치죠. 그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서 우리에게 기운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볼 텐데요. 자, 링크로 돼 있어요. 아이들에게 이 자료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박수민 선생님? 네, 제 말이 맞죠? 네. 자, 생활기록부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하셨다면 내일 금요일이죠. 당장 이것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친절하기 때문에 링크를 다 드려요.
생활기록부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10년 가까이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들 생활기록부를 많이 활용하는데 제일 좋은 게 이 첫 번째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링크 드릴게요. 자, 첫 주에 해보면 좋은 생활기록부. 담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인데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쵸? 네.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이 그 간보기 하잖아요. 탁 밀어서 여기까지 뒤까지 밀리면 이 선생님 여기까지구나 알고 밀었는데 전혀 안 밀려. 오히려 본인이 튕겨 나와. 그럼 이 선생님한테는 함부로 안 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들을 수도 없이 만나기 때문에 간보기의 달인이에요. 몇 번 찔러보면은 그 선생님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허용치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요 자료를 가지고 생활기록부 자료를 하시면 되는데 요거 그냥 프린트 뽑아가지고 바로 종이 주고 쓰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선생님이 쓰실 수 있는 그 글자란이 몇 개냐 라고 돼 있는데 지금 뭐 100자일 수도 있고 200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담임 선생님이 쓰는 게 엄청 많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답이 있어요. 요거 이제 한 바이트가 한글이 한 글자가 3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기사항은 1000자, 뭐 독서 상황도 1000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해마다 조금씩 글자 수가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게 그냥 포인트마다 담임이 엄청나게 쓴다. 너 나한테 잘 보여라. 내가 이거를 너한테 잘 써주면 너가 50년 동안 선생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쓰면 50년 동안 이게 데스노트가 될 수 있다. 아무도 못 지운다. 올해는 나만 지울 수 있고 내년에는 아무도 못 지운다. 플러스 교과 선생님들도 똑같이 쓰시는데 너 수업 시간에 하는 거 그대로 쓰라고 그대로 썼을 때 네가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이 생활기록부를 잘 몰라요. 우리는 늘 쓰거든요.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통받는다면 안 되고 늘 이것 때문에 신경 쓰면서 쓰고 있는데 애들은 몰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힘들면 애들도 그만큼 알아야죠. 연말에 이거 쓴다고 얼마나 바빠요 우리가. 늘 애들한테 보여주면 됩니다. 소꿉장난. 그래서 선생 이거 50년 동안 보존되는데 너 69세까지 보존된다? 너 69세 때 뭐 하고 있을 것 같아? 그때 뭐 경제생활 할 것 같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면은 보통 인생에 이제 뭐 많은 일들을 하고 이제 보통 노후를 보내는 나이인데 그때까지 너가 중학교 때 했던 게 남아 있는다. 이 말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다가갑니다.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 중에 이제 그 아까 3분의 1은 적대적이라고 했고 까칠한 애들 또 나머지 3분의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3분의 1은 그 나머지 3분의 2 중에 3분의 1은 담임한테 호의적인 애들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반도 3분의 1은 착해요. 우리가 근데 걔네들이 안 보입니다. 왜? 3분의 1 플러스 또 생각 없는 3분의 1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애들과 까칠한 애들 3분의 1과 생각 없는 애들이 3분의 1이 붙어가지고 반의 그 절반 이상을 형성해버리면 걔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임이 예쁜 애들이 안 보여요. 맨날 쫓아다니면서 그 사고친 애들만 이렇게 지도하잖아요. 그럼 그게 걔네들한테 또 관심을 주는 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돼. 근데 담임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학급의 3분의 1 본인 담임에게 호의적인 아이들과 생각이 없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3분의 1이 담임한테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반대로 담임 쪽으로 절반 이상의 아이들이 오게 되죠. 그러면 까칠한 애들 3분의 1이 고립돼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 학급 경영은 주도권 싸움이라 생각해요. 모든 게 다 주도권 싸움이다. 그래서 누가 선제적으로 이 주도권을 가져가냐가 1년을 좌우한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면 이제 3분의 1이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조금씩 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뭐 하지만 또 애들 칭찬 스티커, 뭐 칭찬 문자 같은 것들을 하는데 칭찬할 때 칭찬 스티커도 붙이고 부모한테 칭찬 문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누가 기록에 그 내용에 대해 적어놓고 그걸 뽑아가지고 교실에 붙여놔요. 교실 게시판에 칭찬합시다 아니 칭찬했습니다 라고 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잘 칭찬하고 그 내용이 누가 기록에 붙여져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시면 이 보는 게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야 이거 붙였다 합니다. 왜 익명 아니죠? 다 실명이죠 이거는. 네, 애들이 한 거니까 실제로 우리 반 아이들이. 그래서 너는 얼마든지 하면 선생님이 다 칭찬해 줄게.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반 아이들 호흡 선생님의 호흡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또 연예인 생활기록부가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참 좋은 자료가 많은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이마령 씨 생활기록부 강추입니다. 이분이 생활기록부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워졌어요. 이분이 올해 71세인가 72세예요. 52년생인가 50년생인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워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뭐 장신영 씨, 요즘 애들은 잘 몰라요, 그죠? 예, 또 이승기, 박명수, 미스의 수지 뭐 이렇게 있고 조세호 씨도 있는데 이거를 애들이 생활기록부 한번 보여준다고 선생님한테 충성을 다한다?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차근차근 조회 시간 2주에 한 번 정도 보여주시면 되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여주고 잊어버릴 만하면 또 보여주면서 야, 생활기록부 보존 년한 몇 년이냐? 50년이야. 그렇지. 이거 선생님이 많이 써, 안 써? 많이 써요. 그렇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잘 보여야 돼요. 그렇지. 너 오늘 잘했다. 이러면서 지속적으로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만 해도 애들 눈빛 좀 달라져요. 그리고 그 플러스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그 뭐랄까 낯선 행동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문제 행동이죠. 그거를 지도한다고 계속 그 아이들한테만 쫓아다니면 예쁜 애들이 관심 받지 못해서 시듭니다. 꽃으로 비교하면. 그런데 지각도 그래요. 지각도 맨날 지각하는 애들한테만 우리가 집중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지각 안 하는 애들이 있어요, 반에. 그 지각 안 하는 애들 생활기록부에 적어주는 거예요. 누가 기록에 적어주든 아니면 그 누가 기록이 반복돼서 1년 동안 정말 한 학기 동안 지각을 안 했으면 그 행발에다가 적어주는 거죠. 한 해 동안 한 학기 동안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등교하는 성실함을 보였음. 이게 힘입니다. 부모들한테 칭찬해야죠. 이 성실함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 덕목 아닙니까? 학교에서 가장 칭찬받아야 하는 상이 개근상이에요. 개근상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간식 준다고 하시는 선생님 계시네요. 좋은 생각입니다. 네. 자, 그 윤정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간식 주는 거 플러스 간식을 주면서 그 받은 친구가 오는 나머지 뒷친구들한테 너 너무 일찍 와서 좋아 라고 이렇게 칭찬을 이어주시면 그게 또 반 분위기가 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또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찾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이제 애들이 슬슬 긴장했던 마음이 풀릴 때라 사고가 터질 때가 됐어요. 이제 한 4월 달 정도 되면 터질걸요. 그래서 여기 어떤 선생님께서 만드신 학교폭력 예방 교육 자료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고 파워포인트 파일입니다.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가 이렇게 이미지 변환해서 보실 수 있도록 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다 못 봐요. 이런 거죠. 네. 그렇죠? 친구들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있잖아요. 놀려가지고 창문을 깼는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이러면 이제 뭐 변상하면 되지만 상처가 났다. 이거는 이제 큰일이죠. 뭐 기물 파손했을 때 선도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떠한 상황인지 어떤 학교 폭력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다 학교 폭력이죠. 폭력,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학교 밖에서 학교 폭력이다. 이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4가지 척도. 이거 어렵죠.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 피해 학생의 장애 유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 파워포인트 해가지고 쭉 보여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자취 시간 있을 때 그때 전 따로 해요. 자취 시간 있을 때 충분히 해줘야 돼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다 학교 폭력입니다. 다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있는데 이런 거 아이들과 또 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애가 살을 저지르잖아요. 그럼 안내한 대로 하면 돼요. 뭐 꾸중할 것도 없고 선생님이 안내했지. 너 힘들 거다. 잘 견뎌라. 그렇지만 선생님 너가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꾸중하지 않고 드라이하게 안내한 대로만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을 결과 안내 중심 훈육이라고 합니다. 안내한 대로. 담임은 안내자여야 돼요. 안내자. 알려주는 사람. 네가 선택한다. 쉬운 방법이 있고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둘 다 네가 선택할 수 있는데 다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네가 뭐 할래? 쉽게 갈래? 힘들게 갈래? 너가 골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학교 생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연초에 하잖아요. 3월 둘째 주까지가 진짜 거의 이제 그때까지 하면 진짜 효과가 좋은데 제 경험상 학급에서 발생하는 학교 폭력의 90%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저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했다고 부모들한테도 다 알려줘요. 나중에 부모가 담임이 교육한 적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사고 쳤다고 막 또 생떼 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저 다 교육했어요. 애들한테도 선생님 교육했어 안 했어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 이런 일이 생긴다고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난 할 말 있어 없어? 없죠. 전 늘 얘기하니까. 그래서 애당초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는 매일 교육한 거 그대로 다 보냅니다. 이따가 제가 학부모 소통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예, 뭡니까? 이 밑에 있는 거. 예, 생활교육 자료. 너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아침에 조회 때 애들한테 보여줄 자료를 10년 동안 찾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 이것도 링크 드릴게요. 또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서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재밌는데 혹시 축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 유럽 축구 선수 중에 가장 인기가 있는 선수가 홀란드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이제 최대어예요. 이 선수가 이제 조만간 이적을 할 것 같은데 이 여러 팀에서 러브콜을 보내는데 절대 안 가는 팀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냐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왜? 이 선수의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는데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선수가 이 선수의 아버지 선수 생활 때 아주 강력한 태클을 걸어가지고 심하게 다치겠어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치겠으니까. 이렇게 사람의 앙금, 뭐랄까, 이런 앙금이 오래 간다. 네가 하는 행동 잊혀질 것 같냐? 안 잊혀진다. 돈 아무리 줘도 안 간다 그런다. 얘 지금 자기가 당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인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자료 정리병이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지난 겨울방학 때 이 한 4, 500개 되는 자료를 다 다시 돌아보면서 어디에 카테고리가 들어가는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뭐 안전교육 누르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 있죠. 해운대에서 한밤에 물놀이 하던 학생 사망. 최근에 저희 학교 옆에 있는 호수공원에서 중학생이 새벽 4시 반에 얼어 있는 호수공원 거기를 걸어 다니다가 얼음이 깨져가지고 죽었어요. 저희 학교인 줄 알고 난리가 났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 학교는 아니었는데 그런 거 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너 까불면 큰일 난다. 이런 거 다 보여줘요. 애들한테. 아침 조회 시간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너가 책임지는 거야. 그렇죠? 여기 또 있죠. 5, 6도 파도 휩쓸린 14세 사망. 친구들 영상 찍는다고 늦은 거드죠. 또 작년에 또 해운대에서도 또 학생 한 명 빠져 죽었죠. 근데 특징이 새벽에 가요, 바다에. 얘도 3시인가에 들어갔어요. 네, 어두울 때 갑니다. 어두울 때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지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 수영 좀 하는 것 같지만 바다 앞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버틸 수 있어요. 이런 걸 다 보여주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고 가장 핵한 게 또 연예인들 이제 여러 가지 사고 치는 연예인들이 많죠. 그런 분들 자료도 제가 다 정리해 놓고 예,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 다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계속 보여줘요. 많죠. 한 4, 500개쯤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료들을 아침 조회 시간에 두세 개씩 여러 가지 테마가 있는데 묶어가지고 보여주는데 한 1년 보면 한 500개쯤 봐요. 애들이 쇠뇌가 됩니다. 다 메시지가 같아요. 행동 조심해야 돼, 성실해야 돼, 정직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다 다른 내용으로 보니까 애들이 재밌게 보지만 내용은 그 핵심은 다 같아서 애들이 쇠뇌가 되고 학급 분위기가 천천히 좋아집니다. 그 학급의 시작과 연말을 끝을 보면 애들이 늘 좋아져 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안 그런 애도 있긴 있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굉장히 즐겨 쓰는 그 방법인데 중학교 3학년 담임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되게 효과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담임할 때 그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들 성함이랑 학교를 찾아달라고 해가지고 같은 관내면 업무 메일로 그분들께 그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 그 엽기적인 그녀의 그 견우가 그 기억나십니까? I believe, 우리 누구는요, 뭐 이러면서 뭐를 싫어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요 추천서를 고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들한테 이렇게 보냈습니다. 효과가
진짜 좋아요. 담임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부모들과 학생들이 인지했을 때 큰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올해 대학을 갔어요. 이 아이. 네, 너무너무 훌륭한 아이인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이대 갔다고. 그래서 너 이대 갔구나. 너무 행복하다. 근데 제가 이대 아는 교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갈 때도 제가 수찬 써주고 대학교 갈 때도 제가 그 교수님한테 연락해서 내가 가르친 아이가 이대 갔는데 누나예요. 아는 누나. 누나 좀 챙겨줘. 그러면서 누나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받아가지고 제가 그 학생한테 주고 꼭 가서 찾아보라 그랬어요. 왜냐면 정말 훌륭한 교수님이고 너무너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야, 이런 교수님 함부로 쉽게 만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제가 알려드리고 그 내용을 또 여기 적어 놓은 거를 보시죠. 적어 놓은 거를 그 내용을 또 제가 또 이렇게 캡처를 해놨죠. 뭐 이런 일도 있고 또 워낙 저는 이제 제자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 있죠? 적어놨죠? 또 링크 드릴까요? 그래서 교사는 결국에는 제자로 얘기하는 직업이에요. 네. 나오죠 여기? 약간 나오면 똑같은 애죠?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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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예요 누나. 그래서 이렇게 교수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또 어머님한테도 또 이렇게 애한테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아이와의 인연이 이어지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또 도움을 주겠죠. 왜냐면 제가 챙겨줬으니까. 결국에는 근데 저 선생님 뭘 저렇게까지 하나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수업하고 내가 아이들에게 뭔가 했을 때 아이들이 저 더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케어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사실 제자가 사람 키우는 게 우리 교사가 하는 일인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 주변에 제자가 없어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제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그만둘 수 있죠. 그건 좋은 축하될 일이죠. 그렇지만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을 상대하기 힘들어져서 그만둔다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 더 하고 싶은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이들이 계속 커가면서 저희 아이들도 계속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저를 되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에게 1년에 한두 명만 그 아이들과 인연을 예쁜 애들 있잖아요. 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기적처럼 정말 변하는 애들이 있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보내고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문자하고 가끔씩 연락하면서 어떻게 지내니? 너 잘 지내니? 네. 혜진이요? 스무 그림 찾기 하셨네요. 역시 우리 긍정 상큼 비타민 선생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깨알 디테일 대단하세요.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어가는 거예요. 1년에 2명씩. 5년이면 10명, 10년이면 20명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나의 힘이 돼주고 10년이면 걔네들이 30대가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애들한테 야 선생님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다. 말 잘 들어. 이런 게 선생님한테 좋았다. 가장 좋은 멘토링은 가장 좋은 잔소리는 선배가 후배한테 해주는 잔소리예요. 그 선생님한테 배워 선배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 내가 너무 행복하게 살아. 너네도 선생님 얘기 잘 들으면 도움이 돼. 결국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은 얘기인데 왜 내가 한 말을 내가 직접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선배를 통해서 들으면 그 말이 되게 감동 스토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침 조회 시간을 알차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자료를 쌓아놓습니다. 2,000개쯤 있어요. 여기 요거 미디어 행복 교육 자료.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뭐 감동 스토리, 뭐 행복 교육, 뭐 어쩌고 저쩌고 창의성 또 많아요. 생명 존중 교육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으면 보여주시면 되고 여기 그 공지에 있는 것들이 있죠. 요 자료들은 정말 좋은 자료들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기 공지 지식 채널 1회부터 2019년 8월 1일까지 여기도 2,000회가 있어요. 영상이 2,000개를 링크를 다 따놨어요. 어떤 선생님이. 대단하시죠. 그래서 제 자료도 2,000개쯤 있고 이 선생님 자료도 2,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최소 4,000개는 가져가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눌러가지고 엑셀 파일을 받으시면 돼요. 여기 가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제 선생님들 도와드리는 멘토링 하시는 선생님인데 너무너무 훌륭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정말 자기 잠자는 시간 쪼개가면서 쉬는 시간 쪼개가면서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이거 공유하잖아요.
이 수많은 시간이 들어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이거 10년 걸린 거를 지금 선생님들한테 그냥 링크 툭 하면 던지잖아요, 다. 이거 대단한 일이죠. 그쵸? 음.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도움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저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은 자료를 아낌없이 제 카페는 그 회원가입 안 해도 다 볼 수 있게 열어놨는데 검색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또 시간 들여가지고 지금 블로그로 옮기고 있잖아요. 검색 계속 하시라고. 네, 그래서 자료를 잘 쌓으시고 나중에 들이세요. 그럼 또 그분들이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어요, 보통. 나중에 또 예, 저는 스마트 호구예요. 스마트 호구. 예, 스마트 호구. 스마트한 호구들이 자기를 자신을 위해서 줍니다. 이기적 이타주의라 그래요. 자, 거기까지 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큰일 났네요. 시간이 벌써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학생들 대학이 어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했으면 좋겠다고. 학생이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도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는 분야가 있을 수 있어요. 전 늘 아이들한테 배웁니다. 네. 애들한테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선생님 좀 알려줘. 그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엄청난 프라이드를 줍니다. 네. 그런 아이들을 선생님이 애 볼 때마다 넌 이걸 잘하고 넌 저걸 잘하고 넌 저걸 잘하는구나 하면서 계속 인정해주면 아, 저 선생님이 좀 뭘 안 해. 내가 좀 잘하는 걸 안 해. 이러면서 멋진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거든요. 그렇죠? 학생도 스승이 될 수 있다.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건데 요즘에 그 메타버스가 핫하죠. 네. 우리는 메타버스가 낯설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 아이들의 삶이에요. 메타버스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애들한테 불러가 열로 와가지고 좀 알려줘. 그럼 끝이에요. 그럼 제가 삽질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이 다 알려주니까 선생님 요거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페토라는 메타버스를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해보려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애들이랑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는데 야 이거 어떡하는 거야 도대체 셀카만 찍을 줄 알아. 예? 이렇게 해니까 밑에 애들이 띡 나타나가지고 바로 나타나요. 바로 누구누구 제페토 엄청 잘해요. 이게 바로 나타나요. 또 2, 3년 동안 제페토만 하면 살아온 사람. 저는 2, 3년 동안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이는 살았다잖아요. 이따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막 물어봐요. 아 이렇게 돈 깨는 거예요. 돈 얻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저는 제페토라는 이 다소 낯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이 아이의 선생님이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선생님으로 모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뭐 그림 그리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도마뱀 좋아하는 애도 있고 아니면 뭐 프로그램 하는 애도 있고 많죠. 공부를 잘하는 게 요즘에 정말 고민돼요. 공부를 잘하는 게 과연 인생의 성공의 정말 보증 수표인가? NFT라고 들어보셨어요? 대체 불가능 코인? 그거 우리나라에 그거 그려가지고 1200만 원 번 중학생 있는 거 아세요? 네, 있어요. 중학생이 하나 그린데 5분인데 올리면 바로 팔려요. 중학교 2학년인데. 그쵸. 그 아이들이 살 세상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랑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물론 공부를 잘하면 성공 또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아지지만 그게 행복은 아니잖아요. 많은 20대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학생도 스승이 될 수 있다. 인정한다. 속다는 금물. 이건 뭐 당연히 아는 말인데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 아이가 지금 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초등학생이라서 보면 막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죠? 너는 어떻게 되냐고 애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냐? 맨날 그렇게 사고치고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생님이 말하는 그 아이로 애가 변해요. 사고뭉치가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너가 밉지 않아. 그런데 너의 행동은 미워. 그것만 고치자. 너 잘할 수 있어. 이건 고쳐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 자신과 자체와 아이의 행동을 분리해서 보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혼나도 애들이 기분이 안 나빠요. 선생님 날 미워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관심 있으니까 혼내키지.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 경영의 토대 세워볼까요? 자, 첫 번째 규칙.
학급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건 뭐 요즘 많이 하시죠. 제가 그 말로 온 김에 제가 진짜 그 오지라퍼예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올해 교직 14년 차인데 그 학급 경영에 대해서 선생님들 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고통받아요. 연초만 되면 그렇게 잠이 안 오죠, 밤에. 개학 직전에 새벽에 막 잠 안 깹니까? 한숨 나오고, 또 내가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버티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학교가 맨날 이렇게 버티는 공간이 돼야 되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가 나름대로 자료 쌓고 그 공부한 거를 뭐 늘 공유를 했지만 이거 일 찾는 것도 일이다. 그죠? 자료가 수천 개인데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를 내가 찾아가서 활용하는 것도 일인지라 내가 그거를 선생님들한테 그냥 주자라는 생각으로 학급 경영에 관한 단톡방을 제가 작년에 6개를 만들고 올해도 지금 어, 1개를 또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7개 총 한 10,000분 정도는 계신 것 같은데 그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컴퓨터가 이제 늦네요. 좀 켜놨는데 카톡을 껐더니만 이제 떴습니다. 잠시만요. 아까도 그 말씀 잠깐 나눴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동준 팀장님께서 뭐 그게 뭐죠? 재능 기부잖아요. 제가 보시면 여기 단톡방 보시면 지금도 선생님들이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시간에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담임방 보시면 여기 중2방, 중3방, 중1방, 그 다음에 2번 방, 1번 방, 3번 방, 그다음 7번 방이 여기 밑에 있는데 어디 갔지? 7번 방? 7번 방은 제가 아주 좀 관리를 많이 해서 위에다 넣어놨어요. 이렇게 7번 방 7개 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학급 회장 뽑는 시기여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멘토링해요. 계속.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릴 텐데 여기는 초보 교사들이 오는 공간이라 질문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쉬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제가 코드를 드릴 텐데 22분 들어오실 수 있네요. 지금 1474명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들어오실 수 있으면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물어보기가 어려워요. 학교에 다 바쁘거든요. 신규들이 물론 뭐 신규들은 물어보라 그래도 뭘 모르는지 몰라서 못 물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라도 물어보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들이 다 바쁘고 멘붕이니까 3월 달은 다 멘붕 스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다 물어볼지 모르겠어. 그런 거라도 물어볼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마련했으니 오셔서 편하게 코드 럭키 세븐입니다. 네. 자, 오셔서 얘기하시면 좋겠고 학급 규칙을 많이 얘기하셨어요. 저는 학급 규칙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답을 정해진 답이 없어요. 선생님 스타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전 제가 드린 답을 그냥 제가 찾은 방법에 대해서 답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다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학급 규칙을 정할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제 방법식이에요. 일단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요. 야,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행동 뭐니? 뭐 안 되니? 또 하고 싶은 거 뭐니? 나중에 학급 이벤트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너가 필요하면은 적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이거는 이제 코로나 이전이라서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싶은 거 2가지씩, 3가지씩을 각각의 다른 포스트에다가 적으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슉슉슉슉.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하지 말아야 할 거. 그래서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각각의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을,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를 물어봅니다. 여기 벽에 빈칸이에요. 없어요. 다 비워져 있어요. 네? 다 비워져 있어요. 너 욕하면 어떡할래? 뭐 지각하면 어떡할래? 되게 많죠, 저는 약간 맥시멀리스트예요. 그래서 많은데 어떤 선생님 한 2-3가지만 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네, 왜냐면 뭔가 있으면 다 지켜야 할 것 같은데 이거를 전 다 지키지 않아요. 저는 민법과 형법을 좀 분류하는 편인데 민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니까 약간 그 적용 범위가 좀 이렇게 느슨해요. 네, 근데 형법은 바로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형법도 있고 민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의 형법은 저한테 제가 무조건 지키는 거는 요거 수행평가 때 부정행위 하는 거, 선생님한테 거짓말하는 거, 청소 도망가는 거,
그 다음에 지각하는 거, 욕하는 거, 5가지는 제가 칼같이 잡아요. 나머지는 뭐 봐서. 예. 제가 왜 나중에 또 잡을 때 뭐라 하면 학급 규칙에 있잖아. 선생님 그거 봐준 거야. 몰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요 5가지는 제가 무조건 잡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이런 생겼을 때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이제 연초는 말 잘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되게 애들이 대답 없고 조용한 거를 걱정하시는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 담임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대답을 안 해. 그래? 너네 아직 생각이 없니?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기해 줄까? 하면서 선생님 담임 거 탁 올리고 또 어떻게 생각해? 답이 없어? 그래? 선생님은 이렇게 해볼까? 또 탁 주고 그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담임이 하고 싶은 거를 다 짜서 그거를 옮기고 싶지만 그랬을 경우에 아이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그래 니네가 얘기해라.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줄게. 말하기 싫어? 아니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이렇게 한 단계 건너가는 느낌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 학급 규칙이에요. 좀 약간 좀 교활하죠. 저는 담임은 애들 머리 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교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임이 순진하면 그 골치 아파요. 왜냐면 맨날 마음에 상처받거든요. 마상. 애들이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얘기 안 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적어놓고 어느 정도 적어놨으면 이제 규칙 아니에요. 애들한테 투표합니다. 근데 투표할 때 찬성하는 애들부터 손들기 할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애들부터 손들기 할까요? 이건 뭐 다 아시죠? 찬성 먼저, 반대 먼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먼저 손듭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이런 분위기야. 그러니까 그냥 담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반대하는 사람 손들라 그러면 아무도 안 듭니다. 찬성하는 사람 손들어 그래도 아무도 안 들어요. 반대하는 사람 손들어 그러는데 아무도 안 들면 뭡니까? 저는 찬성. 통과. 아름답다. 그래 놓고 딴소리 못하게 빨리 뽑아가지고 서명해. 합니다. 이 과정도 부모들한테 다 전달이 돼요. 부모들이 담임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우리 애만 저 선생님이 미워해서 저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을 저렇게 지도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요. 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물론 선생님이 굉장히 교활하게 뭐 대답 안 해? 1초도 안 기다려 저는. 뭐 어떻게 할래? 1, 2, 3 이렇게 할까? 바로 줘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기들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지 의견이 반영됐다고 착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불만이 없어요. 애들 뭐 어떻게 청소 뭐 하는데 너 잘못했어? 학급 규칙에 의거해서 이렇게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 고개 떨고 그냥 가던 길을 가요. 옛날에는 막 왜요 쟤는 안 그랬잖아요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애들이랑 싸우면 안 됩니다. 담임이 할 일이 천진데 애들이랑 감정 싸움 하면은 그거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져요. 우린 집니다.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그걸 왜 합니까? 그런 소모적인 행동을. 네. 부모들한테도 믿음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붙여놓고 대신에 이거는 언제든지 개정 가능하다. 우리나라 법이 개정돼. 땅땅땅 필요하면 얘기해 선생님이 학급 회의 소집해서 같이 얘기할게 라고 열어둡니다. 열어둬요.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지금 올해 대학을 갔어요. 네, 지금 1학년 때 했던 건데 이름 보니까 또 애들 생각나네요. 잠깐 또 저희 또 아이들 너무 예쁜 애들이어가지고 저희 제가 중3 때 담임했던 애들이 올해 담임하는데 이 학교에서 그 아이들 중에 저희 반 37명 중에 5명이 교육계열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덕분인 거니? 선생님 때문인 거니? 그랬더니만 덕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 의대 간 애도 있고 미국에 유학 간 애도 있고 많아요. 참 오랜만에 이름 보니까 반갑네요. 자, 그 다음에 도덕성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제가 쓰는 거라서 이건 보시면 돼요. 1인 1력 또 많이 하시죠. 전 기본기만 해요. 기본기만. 근데 그 1인 1력도 하실 때 우리 선생님들이 완벽주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애들이 다 이름을 적으면 다 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애들이 이렇게 많은데 33명인데 이걸 어떻게 다 시켜? 3분의 1은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까칠한 애들은 이름 올려도 안 합니다. 걔네들 뭐 안 한다고 또 너 왜 안 해? 하면서 막 또 그 아이들과 또 갈등 빚으면 어떡합니까? 이 1인 1역의 목표가 뭐예요? 담임이 해야 할 엄청 소모적인 일들을 잘게 잘라서 애들한테 뿌려주고 니들이 해봐 하면서 애들한테 또 인정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담임이 자기 할 일을 줄이면서 그 여유로 애들을 돌보자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담임이 애들을 신경 쓰기 위해서 1인 1역을 하는 건데 애들이 안 한다고 애들이랑 막 싸워. 그러면 그 1인 1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안 해? 그럼 제가 그냥 해요. 아, 너는 오래 안 하는구나. 알았어. 안 하면 많은 거지 뭐. 그래서 제가 다 합니다. 1인 1역은 사실 한 반에 3분의 1만 잘해도 돼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들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1인 1역 중에 어려운 역할이 있죠.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갔어요? 아침마다 매일 유인물 가져오는 역할이에요. 이거는 있죠. 유인물 팀장. 얘 매일 가요. 아침에. 아침 조회, 종례 때 매일 갑니다. 얘 이 역할 저희 이 아이를 2년 담임했는데 2년 내내 이 역할 했어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넌 이거 왜 하니? 그랬더니만 애들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한대요. 네, 애들이 일 피하지 않습니다. 담임이 바쁜 거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애들도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말고 못하면 아 못하겠니? 알았어 선생님이 할게 아니면 선생님 도와주는 다른 애 찾을게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불성실한데 또 이거 선생님이 우리 반 애들 도와주자고 하는 건데 너가 못하겠으면 알았어 괜찮아 오케이 난 쿨하니까 대신에 다른 역할 너 역할 다른 애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윤정민 선생님. 네, 그래서 이거 정합니다. 그래서 다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할 수가 없어요. 3분의 1 정도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이 좀 더 좋고. 1인 1역의 포인트는 아이들에게 뭐라도 얹어줘가지고 소속감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인 1역 할 때 애들한테 이것도 준단 말이죠. 이것도 제가 세트로 같이 선생님들을 많이 드렸는데 전 1인 1역 임명장 줘요. 또 드릴게요, 제가. 네. 뜹니까? 네. 1인 1역 임명장 줍니다. 왜? 담임이 얼마나 이 역할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다 보여줘요. 1인 1역 임명장. 다 줍니다. 이렇게 애들이 간직해요. 왜냐면 장자, 상장, 임명장, 위촉장이라는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우리 아이들 중에 평생 받아볼 일이 없는 애들이 있어요. 회장 한 반에 한두 명이에요. 맨날 보통 하는 애들 또 하죠. 얘네들은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담임이 임명장이라는 걸 주고 그 학교에 상장 용지가 좀 있으면 좀 받아가지고 학교 상장 용지 그리고 그 상장 인쇄하는 파일이 있어요. 교무부에 가면 그거 달라 그래가지고 담임이 이렇게 뽑아주면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그거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애들이 이거 보세요. 껴놨잖아요. 액자로. 담임 교직은 소꿉장난. 이렇게 해서 주고 안 하면 알았어. 뭐 어쩔 수 없지. 해마다 되는 역할이 있고 안 되는 역할이 있어요. 안 되면 어떡한다? 담임이 한다. 왜? 원래 담임이 하는 역할이니까. 안 한다고 싸우지 말자. 이게 무슨 뭐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법도 아니고 그 목표에 부합하게 그 원래 취지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꾸 끄네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 칭찬 스티커, 칭찬 문자, 생기부는 같이 가요. 칭찬 스티커는 학급의 아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그다음에 학급에서 잘 그 친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인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애가 잘했으면 학급 칭찬 스티커는 무조건 반 전체로 개별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또 탈락자가 생겨요. 얘가 못하는 애가 친구들 사이에서 찌질이가 뭘 했는데 선생님이 막 시켜요. 그래 놓고선 야, 너 오늘 진짜 대단하다. 쌍따봉 주면서 야, 얘 오늘 칭찬 스티커 줘. 이랬는데 나머지 애들이 아, 왜요? 쟤를 왜 줘요? 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거 뭐 다 하는 거 아니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왜? 전체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걔를 좋아하진 않더라도 미워할 이유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걔를 때리지 않고 두니까 본인도 편해요. 저 옛날에 칭찬 스티커 해가지고 반에 괴롭힘 당해가지고 틱이 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그 틱이 사라졌어요. 인정받으니까. 그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애 너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 뒤로 틱이 급격하게 줄어가지고 저는 걔가 틱이 있다는 거를 나중에 들었어요. 부모한테. 걔 졸업할 때쯤. 사실 우리 애가 틱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칭찬 스티커는 다 같이. 그리고 칭찬 스티커 주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칭찬 문자로 애한테도 보내고 부모한테도 보내면
누가 뭐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고, 그 내용을 또 생기부에 기록해가지고 반에다 붙여놓고, 담임은 누구든지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인정한다. 너도 한면 선생님이 인정해준다. 라고 마중물로 사용하시면 이게 반 분위기가 굉장히 긍정적이 되고 애들이 뭐지? 뭐지? 이런 분위기 처음인데? 이러면서 끌려와요. 시스템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제가 관찰의 달인 대자 했을 때 이 영상을 제가 주로 보내드리는데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쓸데없는 게 많아요. 쓸데없이 막 뭔가 합니다. 그런데 교사는 완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 일이 쓸데없지 않다라는 거를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내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영상 안 틀 거예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친구들은 다 공부를 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앞에 나가가지고 칠판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지운 거예요. 계속. 시키지 않았어요. 갑자기 나가가지고 물백목 한번 들고서 계속 지워요. 공부 안 하는 애거든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운 거예요. 깨끗하게 지웠죠. 보면서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칠판을 지우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너 뭐 하냐? 수업 시간에 나가가지고 뭐 해, 너? 또 공부나 해. 너 공부 안 하면 맨날 처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 거야?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야, 네가 그래도 반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라고, 마음 편하게 공부하라고 저렇게 칠판을 지워주는구나. 너 정말 멋지다라고 칭찬해 줄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행동이에요. 예상치 못한. 그런데 후자를 했을 경우에, 전 후자를 했죠.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공부는 계속 안 해요. 근데 선생님이 자기가 행동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저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수업 시간에 늘 자지만 복도에서 보면 90도로 인사해요. 90도로. 왜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교사는 우리가 가르치는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아이들이 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근데 그 아이 인생은 길어요. 내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그 아이가 영원히 안 변하나요? 아니에요. 언젠가 변합니다. 근데 그 변하려는 순간이 왔을 때 영어가 필요해. 점수가 필요해. 근데 어렸을 때 영어 선생님이 나를 너무 무시하고 상처 줬던 트라우마가 돼서 그게 너무 괴롭고 못 하겠는 거야. 그럼 선생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 아이의 긴 인생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게 못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통해서 변화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이 저 때문에 트라우마 생겨서 나중에 영어 공부 너무 싫어 라는 그런 선입견 생기지 않도록 극도로 주의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정말 갑자기 너무너무 멋있게 변하는 모습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아이들은 기대가 돼요. 얘는 또 얼마나 멋있게 변할까? 한 10년 걸릴까? 대신에 시간은 많이 걸려요. 10년 걸리려나? 이렇게. 그런 것들 관찰의 달인이 돼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이걸 영상을 찍어놨잖아요. 예? 애들 공부하는 데 웃겨가지고 한참 보다가 이거 찍어야 돼서 막 찍어요. 예? 올해 고3이에요. 고3. 자,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와 소통 볼까요? 지금 저는 뭐랄까요. 약간 시간의 노예라서 시간을 웬만하면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가는데. 네. 칭찬 스티커 블로그 다 있습니다. 보시면 100개 붙입니다. 저희. 제가 또 어제 제가 10년 전부터 했던 그 기록을 다 정리하면서 다 올려놨으니까 여기 가서 칭찬 스티커 검색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네. 학부모 제일 중요한 학부모입니다. 네, 다 나와요.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학부모는 교육의 3주체입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그런데 우리가 가장 웬만하면 연락하고 싶지 않은 껄끄러운 존재죠. 근데 3주체예요. 가장 영향력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사보다 학부모가 더 세죠. 우리 온라인 수업 시작하고 언제 계약하는 거 다 어디로 알았습니까? 맘카페. 맘카페로 알았지 우리가 교육부 공문으로 알았나요? 그죠? 학부모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무시할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 중에 학부모들과 능숙하게 소통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없습니다. 옛날에 오히려
뭐 있잖아요. 촌지받는 그런 유해는 선생님이 있었지만 정말 그 성숙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학부모들에게 인정받는 선생님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있죠, 있기는 막 살찐성인하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아이 하나 케어하겠다고 막 차 몰고 가서 막 애 깨워갖고 오는 선생님들 계시지만 그거는 누구나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속 가능한 그러면서도 긍정적인 뭐 뭐랄까 긍정적인 반응, 긍정적인 효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부모의 관계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13년에부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학부모들과 소통 많이 하시잖아요. 온라인 수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밴드도 하시고 저는 2014년부터 학부모들과 단톡방을 했어요. 제가 단연코 우리나라 학부모 단톡방 제가 원조입니다. 제가 원조예요. 근데 그 학부모들과 어떤 내용을 나누냐 제가 여기 저장해 놨어요. 어딨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 한 10분 걸립니다. 이거 쭉 보고 마칠 거예요. 10분 정도 하고. 네. 학부모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너지가 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요. 3살이 됐어요. 애 3살인데도 어린이집 가는데 제가 엄청 걱정이 돼요. 그리고 먼저 어린이집을 보낸 애들이 있단 말이죠. 그 엄마들은 벌써 막 그 어린이집 선생님 가지고 뒷담을 합니다. 아니, 애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애를 잘 돌보니 안 보니 이러면서 부모들이 뒷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잠깐만 제가 하이라이트 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다 생각이 들면서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제가 막상 학부모는 아닌데 학부모 비스무리하게 되다 보니까 이게 그 부모들이 에너지가 있을 수밖에 없네. 우리 아이를 보내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 중에 에너지가 있는 부모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경로를 바꿔서 위험한 길로 가는 에너지가 있고 나를 세우는 에너지가 있단 말이죠. 그 에너지를 나를 세우게 쓴다면 학부모들이 무서울 필요가 없고 엄청 도움이 되는 거죠. 저는 단톡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징그러운데 제가 학부모들과 1년 동안 단톡방에서 나눴던 대화를 저장해 놨습니다. 1년치가 있어요. 네, 1년치. 그래서 첫날부터 끌려오죠. 12시 21분에 끌려옵니다. 3월 2일. 어떻게 보시면 야, 어떻게 12시 21분에 저렇게 바쁜 순간인데 저 선생님은 부모들을 다 초대를 하지 생각이 들죠. 교사는 시테크에 능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 잘해야 돼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필요합니다. 내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왜? 번호 조정하는 거는 단순 반복이에요. 근데 이거 한다고 막 2시간씩 걸리면 지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화번호 저장하는 게. 이런 건 빨리빨리 해야죠. 기계의 도움 받아서. 그래서 부모들한테 이제 인사하고, 이것도 저는 이 학교에 5년째 근무했던 상황인지라 부모들의 성향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끌려와도 기분 나쁘지 않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서 끌고 온 거지, 이것도 학교마다 또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학교 상황에 맞춰서 하시기 바래요. 정답이 아니에요. 제가 한 그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뭐 학부모 토론에서 돌아가는 얘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묻지 마세요. 다 알려드려요. 작년에는 A4 용지 100장이었습니다. 다 알려드립니다. 통신문도 보내고 애들한테 구차하게 묻지 마세요. OT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 1인 이력도 첫날에 다 정해버리고 또 우리 아이들 새학기를 준비하는 복장 및 용모가 단정했습니다. 칭찬합니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시작합니다. 첫날에 모든 사람이 다 긴장하죠. 첫날 긴장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들. 지난주 수요일날 긴장됐죠? 밤에 잠 왔어요? 저도 뭐 긴장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도 그날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신기하게 14년 차도 약간 긴장하나 봐요. 네. 저같이 맨날 이렇게 뭐 학급 경영 이러면서 맺히는 사람도 똑같나 봐요. 그런데 이제 담임이 먼저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12시 28분에 딱 연락을 하니 부모들이 애들이 집에 가기도 전에 제가 먼저 보내요. 전 이제 그게 능숙하니까. 그럼 약간 그 사이에 너무 궁금한데 애들한테 소식이 없고 담임 먼저 연락을 탁 하니 그 궁금증과 약간의 불안감이 탁 변해가지고 안도와 신뢰로 딱 되는 거죠. 첫날에 벌써 저는 부모들하고
이 관계를 다 맺어버려요. 예. 이거는 이제 시간은 걸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첫날에 하지만. 그래서 반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아까 그 소개글 추천서도 보내드리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어머님들 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 무시하지 마세요. 저 일개 교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그리고 조건이 있죠. 많이 도와주고 예뻤던 친구들 아무한테나 쓰지 않아요. 예쁜 애들만 써줘요. 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들이 있죠. 6년 동안. 여기 보시면 이 어머니가 유경이라는 아이 어머니이신데 애가 되게 과묵해요. 그래서 애한테 물어보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이 다 알려주니까 얼마나 감사드리고, 첫날에 저는 이미 좋은 담임이 되는 거죠.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차근차근 이거부터 해서 학교 뭐 시간표도 보여드리고, 또 뭐 어머님들 잘 도와주세요. 부모님들 인정하는 말 꼭 합니다. 담임은 말을 예쁘게 해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어떤 뉴스 말씀드렸는데, 학부모총회 때 어머니들 시간 내서 오시잖아요. 뭐 줌으로 하시든 뭐로 하시든 그 학부모총회 때 시간 내서 오시는 어머님들에게 말을 되게 잘해야 됩니다. 예쁘게. 어머니들 오늘 휴가 여기까지 오신다고, 또는 줌 들어오신다고 얼마나 바쁘셨어요. 휴가 내셨죠. 휴가 내시기 위해 어제부터 일 많이 하셨죠. 오늘 아침에 또 예상치 못한 일 생기지 말라고 막 속으로 기도하시면서 하시고, 또 들어오시기 위해 또 점심시간 대충대충 먹고 막 급하게 오셨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들의 사랑으로 잘 클 것 같아요. 어머님들 본인을 위해서도 휴가를 잘 못 쓰시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시는 걸 보니 담임이 너무 감동받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부모들이, 와, 담임 선생님, 전 남자잖아요. 어떻게 저 남자 선생님이 저런 말을 하지? 이러면서 녹아요, 마음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깨알같이 말하세요. 휴가 쓰셨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아이는 저희 반에 뭐랄까요, 그 요주의 인물이었어요. 예. 지금도 저랑 연락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어머니랑도 연락했는데 이 아이 긴장된 거예요. 정말 이 아이 1년 동안 사고 쳤어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담임과 함께 소통하기 때문에 어머니랑 저랑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아버님이랑 사이가 좋고, 애가 문제지 부모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담임이 늘 아이에 대해서 잘할 수 있어요. 어머니 얘는 조금 좀 이 행동을 고쳐야 돼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지, 애에 대해서 막 마치 부모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투궁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모르겠어요. 약간 같이 고민을 나누는 동반자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가 거의 1년 다 돼서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11월쯤 좋아졌는데 그때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항상 저는 이 아이와 부모를 믿고 그 기대를 거는 그런 느낌으로 했던 거죠. 어떡하죠? 지금 아직도 첫날이 안 끝났네요. 네, 이렇게 시간표까지 다 보내줍니다. 뭐 여기 나오죠? 학교 규칙 정하는 거. 재학생 상견례, 재학생 입학생 상견례도 다 보여줍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의 학교 생활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학교에 오시는데 사실 그게 뭐 그렇죠. 애들이 학교에 뭐 공개 수업할 때 그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사기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올리기 때문에 하루에 여기 이건가요? 여기 있나?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찍어서 올려요. 이렇게 다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가지고, 이건 옛날 사진이에요. 2014년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애들이 어떻게 앉아 있는지 제가 찍어서 보내줘요. 얼마나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너무 보고 싶으시잖아요. 네, 그쵸. 아이들 모습 좀 더 잘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학교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려고. 네? 다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쭉 가요. 쭉 가고 뭐 저쩌고 잘라 뭐 이렇게 또 교육 자료 한 거 다 보내드리고 학부모 청회도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믿음이 갑니다. 수학여행 때가 하이라이트인데 계속 보내드려요.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이들과의 관계는 끝이 없는 씨름 같아요. 밀당하면서 조금씩 앞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께서 호응해 주시니 담임이 힘이 납니다. 이런 말트 너무 좋잖아요. 갖다 쓰세요. 쓰세요, 이런 멘트.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요거로 또 보면 이게 되게 내용이 재밌어요. 그런데 부모가 아이랑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애가 맨날 띠껍게 까칠하게 구니까 말을 못 붙이는데, 너 오늘 학교에서 뭐 이거 봤다며?
어떻게 알아? 담임선생님이 보내줬어? 이러면서 대화가 돼요. 학교 생활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죠. 아버님들한테도 보내드리거든요. 너무 고마워하세요. 애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보는데 담임이 다 알려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예. 요 해는 특이하게 어머님들보다 아버님들의 반응이 더 좋았어요. 어머님들은 반응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아버님들은 반응이 많았어요. 보세요. 반응 없죠? 예. 옛날에 반응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버님들은 늘 반응해 주시는 분들 계셨어요.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소통하는 담임을 부모들이 어떻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까? 근데 이거 아셔야 될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노력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기회비용과 효과. 부모들과의 관계에 신경 쓰지 않다가 이제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우리 반에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애가 사고를 심각하게 쳤어요. 아주 심하게 쳤어요. 부모가 너무 화가 나서 막 이게 조절이 안 돼. 꼭 아버님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학교 쳐들어와가지고 소리 지르죠. 그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럴 때 들어가는 노력과 수고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평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쌓아가는 이러한 노력과 수고. 어떤 거를 선생님은 선택하시겠어요? 학교 일은 힘듭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거죠. 왜? 사고는 생겨요. 늘 사고는 생깁니다. 안 생기는 날이 기적인 거죠. 1년에 몇 번씩은 큰 사고가 생깁니다. 우리 반에도. 그때 못 넘어가요. 부모 그때 정말 예민한 부모들이 있거든요. 저희 반에도 막 초등학교 때 5학년 때부터 왕따 당해가지고 부모가 애가 왕따 당하기만 하면 바로 폭대를 가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모들을 상대하면서 늘 조마조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임이 열심히 한다는 걸 알아두면 사고가 생겨도 그거는 담임 탓이 아니라는 걸 부모들이 알아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아이가 사고 치는 게 담임 탓이야?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준비.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그 단계까지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연락을 했는데 뭐 화부터 내고 막 짜증 내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죠. 시간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하시라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좋아요. 저는 합니다. 실전 효과도 좋고 공부를 잘하는 지역도 좋고 좀 어려운 지역도 좋고 다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1년에 아까 말씀드렸죠. 한 명씩 인연을 맺겠다는 마음. 저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4,700명인데 그중에 1,300명과 연락이 됩니다. 저는 좀 특이한 케이스. 근데 그럴 필요 없고 한 명씩만 해도 돼요. 그리고 멀리 내다보기. 우리 앞에 아이가 내 앞에 아이가 지금 난리를 치지만 10년 데이터가 있으면 그 아이 10년 전 제자가 중학교 때 모습을 기억한다면 아 얘도 뭐 좀 있으면 좋아지겠지. 너 마음대로 해라. 다치지만 않으면 되라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영향력 키우기는 약간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추천서를 보낸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교사 모임 하기. 학교에서 뭐 하면 맨날 눈치 보여요. 아, 왜 좀, 아, 박쌤 그런 거 좀 하지 마, 좀. 아, 박쌤만 선생님, 박쌤만 교사야? 이런 말 듣거든요. 이런 거 들었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나? 가스라이팅이 돼버리는 거야. 내가 지금 사람한테 피해를 주나? 아니거든요. 반대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야죠.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학교에. 불편해하고 도와주지 못할 망정. 미안해야지, 차라리.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럴 때, 아, 선생님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정말 나와 마음을 함께하는 성장을 위한 동료. 이 뒷담을 위한 동료가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좀 고민을 같이 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요. 올 한해 이렇게 연수 들으셨는데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게 작년에 추석 때 찍은 서울의 모습이에요. 유럽 같죠. 올해도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씨가 있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또 우리의 정신 건강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예쁜 날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 많아요. 학급 경영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진심이어가지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막, 시간 없어. 더 해야 되네, 더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못해요. 이건 저니까 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 두 개 정도 내가 이거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있으면 그거 한번 해보시고 또 뭐 괜찮은 거 있으면 또 도전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겠고 확실히 좋은 거는 생활기록부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그 조회 자료는 진짜 좋습니다. 그거는 뭐 아주 아주 누적된 자료라 좋은 거고 나머지는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100의 에너지가 있으면 100의 에너지만 있으면 80만 하세요. 80만. 20은 남겨두세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100으로 다 하면 선생님이 너무 힘들고 견딜 수가 없어요. 나이들은 짜증나고 그래서 선생님들 여유 있게 여유가 없지만 여유 있게 조금씩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긴 시간 동안 정말 제가 말도 빠르죠. 지금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오늘 저의 짧은 연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선생님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연수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많이 배우고 갑니다. 하트 뿅뿅! 난리가 났습니다. 예. 아주 그냥 좋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질문이나, 또 다른 질문하고 싶은 거나, 아니면 오늘 어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제가 그것들을 손주 선생님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드백 링크를 하나 드렸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못 물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구글 폼 가셔가지고 여기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피드백 가시면 오늘 손지선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지만 나도 강의를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내 주변에 어떤 분께서 또 이렇게 교사들의 성장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라고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또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께서 교사가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을 자주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선생님들의 여유로운 성장을 돕는 저희 티타임에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손지선 선생님 강의가 완료가 되었고, 다음 주에는, 여기 지금 다른 타 과목 교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다음 주는 좀 진로 선생님을 위한, 좀 연수가 준비되어 있어요. 신규 진로교사 선생님들이 신학기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를 때, 저희 진로교사 선배님들과 세미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떤 수업을 하면 재밌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눌 거고요. 3월 23일 수요일에는 사례 중심으로 새학기 수업 준비 꿀팁 5가지랑 학생 활동 및 교과 혜택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하면 좋을지, 교과 혜택 연계해서 또 학생부에는 어떤 것들을 적으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3월 30일에는 진로교사 대상으로 진로 캠프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캠퍼스 멘토 교육팀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진로 교사분들이 계시다면 다음 주 저 김강수 선생님과 하이 선생님의 세미나를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제 개인 1대1 채팅방이 열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한번 끝나고서 제가 한 번 더 공유를 드릴 테니까요. 잠깐만 남아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네, 1대1 채팅방 제가 끝나고서 한 번 더 공유를 드릴게요.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선생님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즐거운 강연 아니면 세미나, 연수,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